지난 시간에는 직립보형을 빙자해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이냐, 역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디 옛날에 만화 같은 데서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계속 자빠졌대요. 뾰족한 돌에 부딪혀갖고 피가 나더라. 아무리 원시인이라고 그래도 이게 돌보다 단단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딱 그걸 보고 이거 봐라. 이걸로 뭘 만들면 앞으로 되게 편하겠다. 사냥할 때 쓰기 좋겠다. 그래서 구석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구석기는 인간이 우연히 발명하고 만들었던 것일까? 그리고 우연히 만들었다는 것과 우연히 안 만들었다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만 사용했을까? 세 번째, 구석기인은 동굴에서 살았을까? 구석기 시대 그림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과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에서만 살았을까? 네 번째, 흔히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농경, 목축, 정착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농경과 목축, 정착생활은 정말로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을까? 다섯 번째, 구석기인들은 야만적이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현생 인류라고 하더라도 구석기인들은 뭔가 좀 야수스럽고 야만적이지 않았을까? 그 옛날에 그 불을 찾아서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뭐 사실 역사학자 치고 그거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감동받는 그 역사적인 영화긴 한데, 거기 보면은 애들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 원숭이에서 완전히, 원숭이나 좀 미안하다. 학술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생 인류에서 현생 인류로 아직 약간 못 오는 과정에 있는 이제 아저씨들이죠. 그래서 동작도 좀 약간 이상하고, 이러고, 하여간 어쨌거나 불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아무튼,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영화인 건 틀림없어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만, 솔직히 맞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거기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구석기인들은 야만적일 것이냐. 이 5가지 질문을 한번 하나씩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석기는 우연히 발명했을까? 착안은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날라오는 돌에 맞았거나 어쩌거나 해서 이걸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되게 좋겠다 라는 어떤 발상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구석기 제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연이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날개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발상이 우연적인 건 의미가 없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우연히 그 어떤 공법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석기의 제작법, 그러니까 실행 과정, 발상이 아니라 실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연구 개발과 노력이 반영돼서 구석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나가서 산에서 그냥 돌 두드려 보면요, 진짜 아무리 두드려도 구석기 안 나와요. 그래도 깨다 보면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 구석기를 만드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구석기는 돌과 돌을 이제 부딪혀서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안 나오고, 딱 자세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저 자세로 이렇게 탁 쳐야만 그게 나옵니다. 그거 말고도 제작법이 되게 많은데, 돌과 돌을 하여간 그게 해야지 안 돼요. 그래서 구석기를 진짜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돌멩이 아무나 붙잡으면 한 10분, 15분이면 만든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게 돌도 봐야 돼요. 돌도 봐야 되고, 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에 따라서 치는 법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연구 개발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나오는 게 구석기다. 문명이라는 건 우연한 발상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문명의 창조라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 속에서 나온다. 그 실험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니실린이라든가 존슨앤존슨 베이비 비누가 갈다가 기계 작동 잘못해서 나왔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지나가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나오는 그런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 굉장한 의지와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구석기가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돌로 이렇게 깠어요. 까다가 구석기가 의외로 날카롭습니다.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소가죽 같은 것도 쫙쫙 잘라요. 그래서 또 보고서 어떤 분도 와 석기만 있어도 살 수 있겠네. 이게 사실 엄청나.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역시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라는 거죠. 석기가 쫙쫙 잘라지면 뭐예요? 그거 한 번 쓰면 날 다 달아요. 그러면 또 까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되지.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만족했으면 인간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이게 한 번 쓰고 또 만들어야 되고 한 번 쓰고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좀 오래 쓰는 법 없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구석기의 날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과 돌로 까면 날이 짧게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좀 길게 떼는 법이 없을까? 그 길게 떼려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뼈나 나중에는 나무 같은 거로 쳐야 이게 격지라고 그러는데 격지 부분이 길게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석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한 구탱이만 깨져갖고 이게 자연이 깨진 건지 뭐 진짜 인간이 깬지도 모르는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런 논쟁도 가끔 벌어집니다. 누가 봐도 석기처럼 길게 떨어지는 거는 뼈나 나무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이제 특수공법이 막 있어요. 거기 뭐 20몇 가지가 있다 뭐 막 있는데 뭐 제가 뭐 그거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 만들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듣는 분 중에 뭐 무인도에 떨어질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 꼭 했거든요. 한 학기에 나한테 수업 듣는 애들이 1년에 한 200명쯤 되는데 니들 중에 그 무인도에 떨어질 애가 누가 있겠냐. 그래서 그때 그 선생이 구석기 시간에 저런 헛소리 안 하고 구석기 제작법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거 갖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설마 나오겠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어쨌든 그거는 포기하고 자관 몇 시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이런 기가 막힌 공법들이 들어가서 구석기가 개량되고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석기 시대에는 구석기만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아니죠. 사실 나무나 뼈는 좀 남아있어요. 뼈로 만든 바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예를 들면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려면 이 가죽을 꿰매려면 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바늘은 뭘로 만들지? 돌을 가공해서 까서 아무리 공법이 발달해도 돌을 깨서 바늘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게 뼈죠. 그래서 뼈로 만든 바늘이나 이제 뼈 도구는 좀 남아있는데 그러면 돌하고 뼈만 썼냐? 어떻게 보면 나무도 굉장히 많이 썼겠죠. 나무로 만든 도구들. 얼마나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구석기인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썼을지 포크를 만들어 썼을지 나무로 어찌 알아?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무는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석기와 약간의 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추출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쓰지 않았던 건 아니다. 우리가 나무로 만든 도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 저 사람들은 쓰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젓가락을 쓸 지능이 없었다라고도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타깝지만 어떤 도구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무로 만든 도구도 분명히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담을 하나 더 하자면 구석기를 이제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구석기도 보면은 굉장히 도구가 다양해요. 그 구석기에서 제일 유명한 건 주먹도끼예요. 그럼 주먹도끼는 어디다 써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학생 때 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하는 분들 만나서 주먹도끼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그거 되게 다양하고 중요한데 꼭 이렇게 막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다양하고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마 뭐 여기서 사냥할 때도 쓰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쓰고 다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누구는 또 그 시대 맥가이버 칼이 주먹도끼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도 주먹도끼가 만능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뭐 주방용구 뭐 사냥도구 무슨 가재 공구 이런 식으로
종류가 분류됐을 정도로 종류가 오히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마모되니까 후딱후딱 만들어 쓰는데 정말 우리랑 똑같이 드라이버, 송곳, 필요한 모든 것은 가능한 선에서 돌로 다 만들어서 특화시켜 사용했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도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은 자기 왼손에 맞춰서 만들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막 그거 조사해가지고 왼손잡이 비율이 몇 %였니 이런 거 연구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런 논문은 못 읽어봤는데 말로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세 번째 질문, 구석기인들은 동굴에서 살았다. 동굴에서만 살았다. 동굴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구석기 시대 인구가 적다고 해도 다 동굴에 들어가 바글바글 살았겠느냐. 그리고 뭐 솔직히 동굴이 좋기는 하죠. 근데 동굴에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처럼 아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굴이 좋은 거주지긴 하고 특히 겨울에 뭐 이럴 때는 좋긴 한데 그러면 야외에서는 안 살았느냐. 야외의 거주지가 남아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땅을 좀 파고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판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구석기 시대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야외 생활을 안 했겠느냐. 그분들은 늘 동굴이 집이고 밖에 나왔다가 사냥하고 동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을 따라서 내내 돌아다니거나 실제로 야지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하다가 그러니까 텐트 생활하다가 겨울이나 특수한 경우에 동굴에 들어가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인들의 생활 반경이나 활동 범위를 잘 모르지만 반드시 동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석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거 유적이 동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신석기 시대를 만든 농경이나 목축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나중에 신석기 시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구석기 시대가 변해서 신석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 모든 시작은 구석기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인들은 더 야만적이고 짐승적이냐.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역사에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식민사학 얘기할 때 이게 민족성론을 제가 자꾸 강조한 게 실제로 민족성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요즘 그런 연구 많이 하니까 유전적으로 봤더니 뭐 라틴계와 우리 민족계는 뭐가 달라서 뭐 우리는 이런 쪽으로 더 발달했고 저쪽은 저쪽으로 발달했더라. 이런 요소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부분, 대부분의 특이한 부분은 인간성 본래가 달라서가 아니라 또 인간성이 좀 다르다고 해도 자연 조건이나 살아가는 환경,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제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 좀 더 악하고 좀 더 착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극악하게 착하고 극악하게 평화롭고 이렇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본질은 굉장히 비슷하죠. 욕망의 덩어리고 뭐고 어떤 욕구가 있고 이런 거라는 걸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간 역사의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빼버리고 저 사람들은 특별한 인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특별하게 살았지. 또는 특별하게 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특별한 인간이 되어버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위 구석기 유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CSI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내린 경우가 꽤 많았고 그거를 또 거꾸로 우리들한테 적용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니까 너희들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잘못된 잘못된 현실 적응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를 볼 때 인간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선사시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사례가 뭐냐,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는 뭐냐, 요거의 가장 좋은 사례가 동굴벽화에 대한 해석입니다. 동굴벽화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그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불을 찾아서에 나오는 그런 아저씨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발견한 분이 또 직업이 화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조작한 거지 이런 비난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진짜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나 그 동굴벽화를 해석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어떤 인간에 의해서 출발했고 어떤 전제가 어떤 잘못된 해석을 낳는지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에 그 동물 벽화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석기인들이라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증거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애도해서 꽃을 놓는다. 왜 꽃을 놓을까?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이 꽃을 놓는 거를 왜 시작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참 그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왠지 그게 타고 많은 것 중에 꽃을 놓고 싶을까? 그런데 그 네안데르탈인 정도의 무덤을 이렇게 봤더니 당연히 꽃은 남아있지 않는데 꽃가루는 영원히 안 없어지거든요. 꽃가루가 쫙 깔려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야. 사람들이 꽃으로 이렇게 두르고 꽃다발을 놨던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 그 발견하신 분이 책으로 쓰시고 글도 많이 쓰셔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굴에서 보니까 벽에 뺑 둘러서 진달래 꽃가루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놓은 거죠. 그럼 진달래 꽃가루 왜 놨냐? 모르죠. 근데 진달래가 그 산에는 안 살아요. 그거 진달래를 가져오려면 진달래가 무슨 산성 토약이든가 알칼리 토약이든가 그래가지고 저 먼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긴 진달래가 안 나는 토양이래. 그러니까 꽤 두세 시간 걸어가서 진달래를 꺾어서 방에 그 동굴에 들어와서 빙 둘렀다. 그래서 뭐 그 발견하신 분은 이거 신혼부부가 살던 집 아니냐 뭐 이렇게 신혼부부가 살던 동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아무튼 무언가 꽃으로 장식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정말 재미난 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꽃을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유적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들인 우리랑 다르다 이상한 애들이네 왜 이런 걸 먹고 이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랑 먹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르고 어떤 것 같아 왜 그럴까라고 들어갈 때는 전혀 해석이 달라지고 그것이 단지 역사가들이 구석기 시대를 해석하는 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를 개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